이제 60쪽의 이생규 장전, 제가 조금 필기된 내용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의 의미를 보면 이생은 주인공이고 장은 담, 규는 엿불규, 담장을 넘보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김시습이라는 작가, 김시습은 생육신이에요. 단종 폐위, 그 세조가 단종의 자리를 뭔 소리야?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열받아가지고 에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러면서 생유신이 된 거예요. 자, 앞부분 줄거리. 개성에 사는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돼. 이게 제목의 의미지. 여인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아니 옛날 시절이면 이게 점 찍어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둘이 뭐하고 있어? 자유연애하고 있네? 허허. 당연히 자유연애가 쉽지 않은 세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지방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이생이요, 지방으로 보냈는데 아무것도 안 해. 뭐 최 씨한테 나 이렇게 됐다 설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겁나 소심해.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밤마다 나가 노는데도 이생은 막 전전긍긍하거든요. 근데 최 씨는 뭐 어때요? 이게 이런 주의야. 우리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런 상황이고요. 최 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막 죽어가마. 이생 어디 갔지? 이렇게.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 둘이 주고받은 편지를 부모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엄마 어떻게 해봐. 나 이생 없이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이생의 부모를 최 씨의 부모가 설득을 해요. 근데 여기 사실 돈은 최 씨 집안이 더 많았어요. 네. 결국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올립니다. 자, 이 자유연애가 좌절된 거는 누구 때문에? 이생의 아버지 때문이죠. 근데 이생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 당시의 관습이라든가 제도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부모가 점 찍어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 이런 경거망동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요 자유연애가 좌절된 거는 누구 때문에요? 이생의 아버지 때문인데, 사실은 이생의 아버지는 당시에 보면 굉장히 아주 천형적인 사람이다. 봉건적인 관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충실한 사람이에요. 요렇게. 요것 때문에 이제 이별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 딸이 엄마한테 좀 어떻게 해봐. 뭔가 이 적극적인 모습에 의해서 혼례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벌써 첫 시작부터 위기예요. 자, 신축년 고려시대예요. 홍건적 실제 있었어요. 역사적 사건. 자, 이런 역사적 사건을요 작품 속에 끌어들이게 되면은 소설은 허구의 문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제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실성을 줄 수 있어요. 또는 사실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야 더 재밌지. 고려의 서울인 개성, 공간적 배경. 여기를 점령하자 임금은 폭주로 피난을 갔던 나쁜 놈이네. 자,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고요.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탈하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기를 도모하는 처지.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그들 뒤를 따르고 이생은 달아났어. 근데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혀요. 근데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해. 여자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뭐랄까 그런 걸 빼앗기기 되게 좋은 너무 쉬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럴 때 최 씨가 크게 꾸짖습니다. 야, 호기야! 나를 죽여 삼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야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 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이 짝이 되겠느냐! 내 정절을 빼앗기지 않겠다. 내 몸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도적이 열받아서 최 씨를 죽여요.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찌질해. 그치? 찌질이었을까요? 찌질? 네.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자, 제가 사실 찌질하다고 얘기했지만 이생은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 소극적인 인물의 성격이 여기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 그래서 이번에 최 씨의 집으로 갔더니 행랑차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전쟁으로 이제 황폐화가 된 거고요. 이들이 요걸 극복하고
이제 혼례를 치르긴 했지만 다시 이걸 막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전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은 실제 있었던 전쟁이었던 거고요. 이 이생과 채씨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이 일을 겪었을 거니까 여기에 있는 상황이 독자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얻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62페이지입니다. 지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61페이지 어디 갔지? 미안해요. 어머나, 61페이지가 없어졌네? 여러분 좀 기다리실래요? 네, 61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이게 아까 제가, 했던 게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네, 잠시만요. 자, 다시 왔어요. 이제 61페이지. 여기부터는 절정이에요. 자, 이생은 슬픈 마음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두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 어느새 날이 저물고요. 우두커니 올라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보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습니다. 아, 나의 이생 행복하게 연애하고 반대로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죠. 이경쯤 돼요. 달빛의 희미한 빛을 통하며 들보를 비췄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배경을 제시하면요. 뭐예요?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는 거죠.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거다라고 해서 암시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들어와. 그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져. 어라 채씨야!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걸 알고 있는데 너무도 사랑하니까 의심 없이 물은 거야. 어디로 피난하고 있었어? 그러고서는 한바탕 얘기하면서 이제 사정을 얘기하죠.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지체가 있는 좋은 집안. 진짜 양반이에요, 둘 다.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노키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대만 알았으면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자, 노란색 보세요. 이거 유교적인 여성이죠. 그 여성에 맞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채 씨가 다른 건 뭐냐면 당대의 유교적인 여성이라면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채 씨가 당대 여성들과 다른 거는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껏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채 씨의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의 어떤 시대 문화적인 관습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왜냐면 채 씨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을 한번 엿보고 제목이 뭐라고 했어? 당신께서 이생이 담장 안을 엿봤어. 규장. 이거 이생 규장. 이거의 의미가 담긴 구절이에요.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죠. 멋있지 않아? 네가 나한테 사랑을 고백했고 내가 너를 그냥 따라간 게 아니고 나 너 사랑해. 내가 사랑해서 너랑 연애하고 결혼한 거야. 이런 의식이 담겨있는 여성이라니까.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인 거야.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자 사귈 때 벌써 야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이런 걸 했나 봐.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이 휘장을 결혼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발로 이렇게 갈아놓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이 넘칠 것 같았지요. 말이 여기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왜 슬퍼요? 여기까지 왔잖아. 이렇게 행복했던 게 지금 안 돼. 그리고 부끄러워. 이게 이 부끄럽다는 거는 큰 의미 부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에 대한 것 같아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 전쟁을 만나서 구덩이에 뒹구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이것도 내가 스스로 택한 거야.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자,
죽음보다 중요한 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절개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25줄에 요거 문제래요. 절이는 기중하고 목숨 가벼우나. 본인이 내가 스스로 택했다고 했는데 그 택한 거의 배경은 절이가 기중하다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유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건 천성이, 왜냐면 절이를 지키는 게 당시에 긍정적이고 착하고 좋은 표본이었고 그거를 나는 천성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내가 된 거지 사람의 인정으로는 그걸 못 견딜 거야. 그 죽음을 당하는 게. 그러니까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된 거다.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제 배워왔던 거고 그걸로 저절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사람 마음으로는 이거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새. 요건 자신의 처지를 새에 비유한 거고요. 이게 된 게 나는 한스러웠어요. 헤어져서 혼자 기다리는 게 한스러워.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주자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외로웠어요. 그래도 치욕면한 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던져지고 강과 쓰레기는 땅바닥에 구르고 있고 그러니까 시신이 훼손돼서 흩어진 상황이죠.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자, 요게 그간의 사정. 자신의 과거, 나는 이런 여자였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그때 참 행복했다 라고 해서 현재의 상황까지 쭉쭉쭉 얘기를 했죠. 자기 과거부터 쭉 현재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고. 선생님 여기부터 현재, 아니 이거 그냥 내가 쓴 거야. 이 줄에 무조건 현재다 이게 아니고. 자,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 이생과 함께한 시절이고요. 오늘날 근심과 원한, 내가 죽었어. 그 죽음이 참 슬퍼. 헤어진 것도 슬픈데 죽는 그 상황도 이거 견디기 힘들었어. 그러고 나서 혼자 외로워. 부모도 없고 이생도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치욕 면한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 지금 죽었는데 그리고 시신이 다 흩어져 있는데 뭐 그런 게 막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듯이 요 고사예요.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오시 다 고사 옛날 얘기가 여기 다 이렇게 뭐랄까 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이 이미 단단히 맺었고 시골에서 삼생의 향이 극히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는 거죠. 자, 요 삼생, 전생, 현생, 미래를 얘기하고요. 이 치골이 신선에 거쳐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천녀도 천녀는 아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어머 화면이 어지럽죠? 잠 깨우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전쟁이 단번에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되게 이제 오래 끝나고 오래 끝날 때쯤에 이제 이생이 숨어 있다가 나왔겠죠.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겠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내가 바라던 거야. 그래서 둘이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빨빨 넘어갈게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재산은 어디 있어요? 묻어놨어요. 부모님이 위에는 어디 있어요? 버려졌어요. 라고 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고 즐겁게 얘기해요. 자, 다음날 재물이 있던 곳 찾아가고요.
그래서 유골도 수습하고요. 합장도 해주고요. 유교적 도리에 알맞게 효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야. 이생이 벼슬 안 구해. 양반인데 벼슬을 구할 수 있는데 안 구해. 이거 속세랑 끊자는 거야. 그리고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는데 이생이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문해야 할 일에 조문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겠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자,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자, 요거에 한자성을 선생님 써놨어요. 두문 불출, 문을 막고 나가지 않는다. 요거. 자, 그래서 최 씨와 수위를 주고받으면서 평안하게 이렇게 삽니다. 요거 선생님 지우는 거 지금 아까 적었던 게 겹쳐서 그런 거야. 자, 근데 갑자기 이 일이 벌어져. 3번이나 좋은 시절 만났지만 제가 써놨어요. 사귀고 결혼하고 환생하고.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아. 이게 내 뜻이 뭔데? 같이 살아보고 행복하게. 근데 지금 뭔가 안 돼.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닿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요 다음 부분 볼게요. 하느님이 연분이 아직 안 끝났대.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걸 아시고 나를 환생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이 환생이라는 장치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쵸? 근데 그거를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믿게끔 만들려고 이제 필연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과적인 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냥 다짜고짜 환생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환생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연이 안 끝나서. 그리고 우리 그 예전에 영화라든가 이러다 보면 인연이 안 끝나면은 이렇게 만나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게 한이 안 풀리면은 계속 귀신으로 떠돌아다니죠. 그리고 착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며 살면서 한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계관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최 씨는 신혈을 시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계속 평생 귀신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내려온 거는 그 특별 보너스 환생시켜 준 거고 착하게 살고 아직 연이 안 끝나서 그런 거고 이제는 어떻게 한 거야? 좀 느렸으니까 여기까지가 니네 연이라는 거지. 니네한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저승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가 이제 분명히 있으니까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신현시켜서 술 올리게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술을 걸었는데 이게 노래예요. 노래를 불렀겠죠.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하면서 노래 부르겠지 막 울면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옷 부서지고 꽃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잇네. 여긴 최 씨의 상황을 비유한 것도 되고요. 당시 전쟁터에서의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비유한 것도 돼요.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아까 진짜 흩어져 있잖아. 그 누가 묻어주랴 피해 젖어 떠도는 영혼 소연할 곳 없어라. 자, 이게 이제 과거예죠. 요거 과거. 이생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생과 이별하고 환생하기 전에. 예.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선녀의 자기를 깨졌던 거울 이별한 거야. 그럼 다시 갈라진 이내는 깨졌던 거울이 만났다가 그러니까 합쳐졌다가가 생략된 부분이에요. 그게 다시 갈라지니 마음이 쓰려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봐봐. 지금 암시야. 근데 어떤 암시냐면 둘 사이가 아득해지는 암시. 다시 만날 일은 없어. 이런 암시야.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왜? 나는 어디로 저승으로 갈 거고 이생은 이승에 있을 거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냐면
소식 좁다 막힐 정도의 절대적인 거리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암시예요. 요 부분 전체적으로 미래 일에 있을 암시를 갖다가 해준 거죠. 여기 암시 전체적으로 다 암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깨졌던 겨울 요 입을 어떻게 합쳐졌다가 이제 다시 갈라지는 거지.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요. 이생도 슬퍼하면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냐면 나 함께 여기 갈 거야. 나 혼자 살기 싫어. 무료해. 그 다음에 이렇게 난리거리고 완전 풍비박산 나왔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유해가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 묻어줘? 너 때문에 효도할 수 있었어.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고 했어. 예상연이 이렇게 말하고 했어. 근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유교적인 관습을 지킬 수 있었어. 너 때문에. 내가 유교적인 관습을 지켜야 하는 선비로서의 길을 너 때문에 할 수 있었어. 나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었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게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나 부끄러워. 혼자 살았거든.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나랑 같이 가자. 그때 최 씨가 얘기해요. 당신 아직 남아있어. 난 이미 죽었어. 머물면 안 돼. 내가 자꾸 인간 세상 그리워서 여기 인간 세상에 계속 있잖아. 그러면 운명의 법도로 어기는 거야. 왜?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너한테도 누가 돼. 다만 내 시체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이것 좀 어떻게 해봐. 됐죠? 네. 당시에 이생은요, 최 씨가 죽은 걸 알고 있는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안 했, 시신 수습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냐면 같이 있는 게 더 먼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신을 보면서 정말 죽었구나 인정하는 꼴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 최 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시신을 수습하면서 그걸 확인했어야 되니까. 두 사람은 눈물 줄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게 전기성이에요. 기이한 이야기. 자, 이 전기성은 기이한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자, 이생은 육을 걷어서 부모님 곁에 잊어주고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이 병을 얻어가지고 결국 죽게 돼요. 자, 요 말 마지막이 이게 이 부분이 없었으면 사실 이거 끝났을 텐데 이 부분을 통해서 막 둘 사이의 사랑이 더 애절하게 느껴져. 더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그리워서 결국 죽어버리잖아요. 그쵸? 이건 완전 그러니까 최 씨를 만나고 싶으니까 선택한 건가? 할 정도로 차라리 네가 없는 세상은 살 의미가 없어. 이런 걸로 지금 추억 생각하다 죽은 것 같아요. 병을 얻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서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없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절개라고 하면 남자가 먼저 죽으면 여자가 수절을 지키다가 죽죠. 수절을 하다가 죽죠. 아니면 따라 죽거나. 근데 여긴 달라요. 여자가 먼저 죽고 남자가 그러니까 보통 남자는 어떻게 조선시대 여자가 죽어 자기 부인이 죽어 그러면 제가 하죠. 후치를 누리죠. 왜냐면 일부 다쳐지니까. 근데 우리 이생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그리워하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절이라고 얘기한 거야. 야, 절이는 여자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야. 남자한테도 해당하는 거야. 이럴 때 더 감동을 준다는 거야. 당시의 관습은 남자가 제가를 하는 걸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그치? 유기적인 관습에서 유기적인 제도에서 남자의 하는 역할은 뭐예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해야 된단 말이야. 양반으로서 밖에 나가서 막 장만급제하고 나란 일 해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택한 거는 최 씨랑 만나고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행복하게 살고, 최 씨가 죽으니까 본인도 너무 막 그걸 그리워하고 이러다가 병을 얻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 더한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설화적 기법으로 끝내서 여운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우리는 전개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개성은 비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사적 긴장감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귀신이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언제가 되지 하면서 독자는 긴장하면서 책을 읽겠죠. 그래서 서사적 긴장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이 서사적 긴장감이 이런 것도 돼요. 계속 산생하는 바람에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환생해서 돌아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 하는 것 자체가 서사적 긴장감으로 봐도 돼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이 사람 귀신으로 돌아왔는데 언젠가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언제일까라는 서사적 긴장감이 되고, 귀신이 돼서 돌아왔는데 과연 이 둘 사이에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자체, 그게 이제 서사적 긴장감이라는 거죠. 자, 주제의식을 부각한 이 주제의식이 뭐냐면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자, 요게 네 번째 이렇게 된 거예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여기 이 노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작품의 분위기가 어떤데? 슬프잖아. 여러분 안 슬퍼요? 난 너무 슬픈데. 둘 사이의 사랑이 어떻게 전쟁, 그렇게 어렵게 지킨 사랑이잖아. 그치? 고비를 넘어서 다시 혼례까지 했는데 전쟁 때문에 그게 또 안 된 거야. 이별을 하게 된 거고. 그 전쟁이라는 세계의 횡포에 대항하고자 환생을 했는데, 그 환생으로 했지만 결국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돌아가야 돼. 이건 운명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운명의 법도에 맞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거를 막 슬퍼하는 거니까 당연히 애절하죠. 자, 사건 전개 방향 암시 어떻게 할 것이다? 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별은 이승과 저승의 길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일 것이다. 자,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여기 이런 게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기. 그 다음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어떤 주제에? 사랑, 그 얘기하는 거야. 영원한 사랑, 죽음을 초월한 지극한 사랑, 애절한 사랑, 그 사랑. 이게. 자, 요게 이제 이생규 장전이고요. 이생규 장전 최대한 제가 한번 30분 안으로 끝내보려고 했고요. 학습지 참고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낼게요.